안녕하세요. 여자 꼰대, 꼰대 여자, 짧게 줄여서 꼰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과연 최다씨가 설리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 영상은 팬성이 아님을 밝히고 싶은데요. 저는 최다씨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룹 다듀의 멤버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최다씨는 개코씨한테 좀 얹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에요. 최다씨 얼굴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최다씨 예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최강자라는 뜻이라죠? 저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때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중학교 때 지은 별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할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예명은 아니다. 뭐 그 정도. 최다씨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사실 설리씨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많이 예뻤다라는 거, FX 멤버였고 탈퇴하면서 무책임하다고 욕 많이 먹었다는 거, 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많이 자유분방했었다는 거, 거기에는 노브라 논란도 있겠고요. 최자씨랑 사귀면서 표현에 대해서 많이 솔직했던 것도 있겠고, 아무튼 특별히 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최자도 잘 모르고 설리도 잘 모르면서 이런 영상을 왜 찍느냐? 모르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은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설리는 최자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까라는 것과 설리는 악플 때문에 죽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최자씨 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래요. 너무나 순수했던 설리가 나이 많고 이름부터가 최강자인 문란하고 개방적인 남자를 만나서 이미지가 더럽혀졌으며 심지어 저는 이런 댓글도 봤어요. 성놀이개처럼 눈빛이 타락했다. 이거는 설리를 두둔하는 건가요? 까는 건가요?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설리가 그렇게 최자라는 인간을 만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그리고 최자가 발표한 먹고 자고 하고 라는 노래가 완전히 설리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성적 대상으로 각인시켰으며 최자가 지갑 잃어버린 것도 일부러 공개 연애를 하려고 술을 쓴 거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요. 그게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부모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리 씨가 최자 씨를 만나면서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을 수는 있어요. 본인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그런데 설리 씨가 최자 씨를 만나서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 아이 같던 사람이 성적으로 개방되고 심지어 문란해졌다라고들 하는데 사람이 서로 비슷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이상은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두 사람이 3년인가 사귀었죠.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설리 씨가 최자 씨를 만나면서 바뀌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전의 설리 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오픈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부분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최나 씨가 진짜로 그런 사람인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렇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설리 씨가 최나 씨를 만나기 전에는 마냥 눈처럼 희기만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추측일 뿐이잖아요. 설리 씨는 이번에 다큐 나오고 나서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한테 떨어져서 연습생 생활했다고 하죠. 전 단지 인스타 같은 데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도 부모가 안 말리나? 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부모가 안 말렸더만요. 못 말린 건지 아무튼 초반에는 말렸는데 그 이후에는 안 말렸다죠. 모녀간의 연을 끊자고 했다니까요. 설리 씨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한테서 떨어져서 연예인들 사이에 던져져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념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설리 씨가 최자 씨를 만나기 전까지 대중에게 보여지던 모습과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게 오직 최자만이 설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설리 씨 본인이 그런 것들이 괜찮고 심지어 동경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자기 스스로도 많이 좋아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먹고 자고 하고인가요? 그런 노래를 발표한 거는 너무 여자 아이돌인 설리 이미지의 치명타가 아니냐, 나이 많은 최자가 배려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최자 씨의 미성숙함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설리 씨가 아주 강하게 원하고 동의해서 발표된 노래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오직 그것만이 설리의 이미지를 형성했다라는 거는 지나친 비약이죠.
설리 씨가 본인 SNS에 성기 모양으로 정리한 볶음밥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고 논란이 될 만한 사진들도 많이 올렸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설리가 이미 본인 이미지가 많이 성적으로 바뀐 걸 알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 걸 거다? 그거야말로 설리 씨를 이미 피해자로 설정해두고 뇌내망상으로 소설 쓰는 거예요. 뭘 보고? 오로지 10대 때 설리 씨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설리 씨를 아주 단순한 구조의 기계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죠. 쉽게 프로그램이 가능한. 최자 씨가 설리 씨 이미지를 고려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최자가 설리를 죽였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사냥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그냥 설리 살았을 때 얼굴이 이뻤어서 순수하고 귀여워 보였어서. 최자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3년 동안 사귀면서 삶의 모든 것을 함께한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대중 입장에서는 TV에서 보이던 연예인 한 명이 더 이상 안 보이게 된 거지만 저는 설리 씨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김혜수 씨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기자가 김혜수 씨한테 연애인지 동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김혜수 씨가 유해진 씨랑 공개 연애하기 전인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중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중이 그걸 듣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갖 추측과 추론을 하고 본인 이미지에도 영향이 갈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설리 씨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 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대단히 한정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자가 잘 안 된 거죠. 물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도 봤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설리는 악플이 죽였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비난에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진짜로 악플 때문에 설리 씨가 죽었을까요? 저는 자살하는 심리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자살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많이 관심 있게 읽어봤었는데요. 선천적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더 자살 시도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딱 죽는 길 그 하나 말고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리 씨도 분명히 뭔가 본인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악플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기사와 SNS 글들에서 100% 선풀만 받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리 씨는 지지하고 선풀을 다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악플 받고도 잘 살고 있는 연예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아마 기사 같은 데서 악플을 받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감싸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밖에서 좋지 않은 얘기, 좋지 않은 대우를 받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입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집에 가서 위로를 받죠. 걔네가 뭘 모른다. 정 그러면 거기 그냥 그만둬라.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면 세상 살기가 훨씬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친구가 위로가 돼줄 수도 있지만 사실 친구 사이에도 일단 자리 뜨고 나면 친구 문제 그렇게까지 머리 싸매고 같이 고민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설리 씨는 집에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죠. 그런데 워낙 어린 시절부터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설리가 최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미지가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연예계 생활도 탄탄대로였을 텐데 나이 많은 최자한테 버림받고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도 불분명해져서 자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최자 씨가 설리 씨에게 어떤 위로가 돼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설리 씨가 얼마나 최자를 사랑했고 당시에 필요로 했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최자 씨랑 헤어지고 나서 온전한 자기 편이 없어져서 철저하게 외로워졌던 건 아닐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추측성 발언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이기 때문이에요. 설리 씨에 대해서 진짜로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최자 씨 욕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최자와 설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지켜봐도 다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죠. 지금 최자 씨를 욕하는 행동은 본인들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만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전능하다는 거죠. 오늘 설리 씨의 죽음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여자 꼰대, 꼰대 여자, 꼰여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